이제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시가, 고가, 저가, 종가, 그 다음에 심리들 그런 것들을 배웠고, 이번 시간에 그 시가, 저가, 종가를 만들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하는 캔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캔들은 동양 분석법이에요. 서양은 바 차트라는 걸 씁니다. 요즘은 이제 동양 캔들 차트로 많이 넘어오는데, 서양에 주로 쓰는 게 이제 바 차트들이고 동양은 캔들 차트를 많이 씁니다. 캔들 차트에는 보면 캔들 차트를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차트를 쫙 맨날 우리가 HTS 이렇게 키면 차트 쫙 나오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고 여러분들이 주로 보는 게 차트의 방향이 우상향하냐 우하향하냐 이것만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마치 뭐냐면 그 이제 강물과 같은 시장에 차트라는 건 보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캔들은 노라고 생각하면 돼요. 노. 그러면 여러분들은 노 없이 보트만 타고 강물 탐험에 나선 거예요. 끝까지 갈까요? 노 없이 우리가 보트 타고 강물을 막 이렇게 다니면 살아남을 확률이 클까요? 아, 젊은이가 용기가 있어야지. 어? 확률이 적어요. 그럼 우리가 적어도 물론 노가 있다 그래서 뭐 그 살아남을 확률이 뭐 100%다 이러진 않지만, 적어도 노 없이 보트 타는 것보다는 노 가지고 타는 게 좋겠죠. 그래야지 뭐 저기 저 앞에 뭐 바위가 있을 것 같으면 노로 막 피하고, 아니면 노 안 갖고 타면 이래도 돼요. 손으로 막 이래도 되지만 그건 좀 뭐 발을 넣든지 상관없지만, 노는 바로 캔들이 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앞에 바위가 보인다든지 앞에 좀 뭐 이제 안 좋은 현상이 생기면 그 노를 이용해서 미리미리 피해 나갈 수 있다 하는 거고, 캔들의 장점이 바 차트와 서양의 바 차트와 동양의 캔들 차트의 장점을 이렇게 왜 캔들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냐면, 그 캔들은 바로 향후 얼마 뒤에 어떤 일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들을 바 차트보다는 좀 더 세밀히 알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서부터 우리가 노를 한번 깎으러 가보죠. 네? 노 깎는 거 재밌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시가와 캔들을 그릴 때 여러분들 뭐 너무 쉽다 그래도 나중에 어려운 거 해드리겠습니다. 쉬운 거부터 가죠. 우리가 시가와 고가, 저가, 종가를 배웠으니까 시가의 의미도 알고 종가의 의미도 알아요. 그러니까 보면 시가와 종가의 매매 심리가 가장 압축되어 있다는 거 보셨고, 시가는 매우 즉흥적이고 종가는 매우 유동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캔들 그리기의 중심은 시가와 종가를 기준으로 수평으로 그린다 하는 거예요. 그럼 자, 이렇게 그려봅시다. 이게 수평으로 그려요. 근데 이게 시가인지 종가인지는 모릅니다. 일단 하나 그려봅시다. 시가와 종가는 수평으로 그린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고가와 저가를 수직으로 이어 그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가이고 무조건 하여튼 이런 게 저가이겠죠. 수직으로 이렇게 그려요. 근데 캔들은 중심이 시가와 종가고요. 동양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종가 개념입니다. 끝날 때 봐야 한다 하는 겁니다. 뭐 이게 우리가 저 강의하면서 용어를 잘 써야죠. 중간은 우리가 매매를 해보면 중간은 아무 의미 없죠. 끝나봐야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종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캔들을 그릴 때는 자 보십시오. 만약 이게 시가이고 종가는 수평으로 그린다 그랬으니까 이게 종가라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네. 두 가지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종가이고 여기가 종가이고 여기가 시가인 경우도 있겠죠. 자, 여기가 이제 두 개 다 뭐 고가는 고가로 잡힐 때고요. 저가는 저가로 잡힐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가, 고가, 저가, 종가의 의미들을 배웠습니다. 그럼 자 봅시다. 시가보다 종가가 더 낮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시작해서 와 했다가 끝날 때
가격이 더 내려왔어요. 심리가 어떨까요? 그날 심리가 어떤 거예요? 아, 참고로 매수는 사는 거고요. 매도는 파는 겁니다. 그러면 이날에 아침에 시작할 때 높게 시작했다가 끝날 때 가격이 낮아졌어요. 이날 심리가 어떨까요? 매도세가 강함. 그러니까 그날 이 시장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아침에 시가 때 들어왔던 사람들은 얼굴 색깔하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이게. 네. 우리가 기분 좋을 때 얼굴이 파래지는 거 아니죠? 기분 좋을 때는 얼굴이 흥분해서 빨개져. 황당한 일 당하면 파래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그래서 아침에 시가가 높게 형성되고 종가가 낮게 형성되면 이렇게 파란색이 그려지는 거예요. 요거는 시가보다 종가가 낮을 때입니다. 동양에서 종가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럼 자 봅시다. 그럼 이쪽을 보면 고가이고 저가인데 시가보다 종가가 더 올랐어요. 그렇다는 얘기가 뭐예요?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세다. 그러면 그날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의 얼굴 색깔이 벌개지는 거죠. 이제 막 후끈후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색깔도 빨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색깔을 구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면 시가가 종가보다 크면, 여기 시가가 종가보다 크면, 위에 높으면 파란색 혹은 흑색으로 그립니다. 검은색. 네, 검은색.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가가 종가보다 작으면, 시가가 종가가 그러니까 더 크면, 여기 보면 빨강색 아니면 하얀색으로 그립니다. 하얀색. 그럼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하죠. 제가 질문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아까 괜찮다 그랬죠. 네. 이제 본인은 괜찮다는 얘기 안 하는데 왜 괜찮다 하십니까? 아니, 젊은이니까 뭐야죠. 이해하죠? 예. 반갑습니다. 미안해요. 그럼 보면 우리가 가장 합리적인 예측이 뭘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예?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하죠. 복도 한꺼번에 몰려오고 화도 한꺼번에 몰려온다 그랬나 봐요. 한꺼번에. 심리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어떤 심리가 생겨버리면 반대 방향의 새로운 환경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 심리가 쭉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를 보자고요. 파래졌어요. 그 다음날 어떻게 될 확률이 높을까요? 얼굴이 갑자기 빨개질 확률이 높을까요? 계속해서 포로죽죽해질 확률이 높을까요? 파래질 확률이 높은 거예요. 여기는요. 얼굴이 계속해서 빨개질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파란 색깔이 좋습니까? 빨간 색깔이 좋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주로 어디에다가 있어야 돼요? 빨간색이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 시장 색깔이 무슨 색이었어요? 파란색인데 좀 얼굴이 컸죠? 그죠? 네. 근데 왜 시장에 있어요? 파란색이 싫은데?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은 아까 강세시장하고 약세시장 우리 처음 시작했죠? 그럼 강세시장일 때 여러분들이 지수라든가 주식이 무슨 색깔이 많겠어요? 빨간색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약세시장일 때 우리 시장의 이 차트를 보면 무슨 색깔이 많겠습니까? 파란색이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팁을 하나 제가 또 드리죠. 주가가 요거는 지워도 되죠? 이제 쉬우니까 여러분들 필기 안 합니다. 이제 싹 안 하다가 나중에 한 번만 더요. 막 이럽니다. 이제 보면. 자, 주가라는 거 사이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가가 이런 사이클을 가지죠.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주가가 이 저점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고점에서 우리가 단 오늘 배운 것까지만 하자고요. 분석 방법은 여러 개가 있지만 배운 거로만 우리가 딱 보면
갑자기 여기서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캔들들이 계속 파란 캔들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매도세가 강하고. 네? 매도세가 강하고. 네, 매도세가 주가는 자꾸 올라가더라도 매도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의미예요. 일단 우리가 색깔로 보면 그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데 이 저점 부근에서 계속해서 빨간 캔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예. 주가 분석이 그렇게 단순한 겁니다. 단순한 거예요. 근데 지키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보는 거는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점에서 빨간 캔들이 당연히 주가가 하락한다 그러면 파란 캔들이 계속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빨간 캔들이 파란 캔들에 나오는 개수보다 점점 많아진다는 얘기는 이 가격대에서 매수세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고, 주가는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빨간 캔들이 당연히 많아져야 되는데 파란 캔들들이 계속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매도세가 이 가격대에서 알게 모르게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라는 얘기예요. 캔들이. 그러면 우리가 조만간에 노를 가지고 항해를 하는데 저 앞에 바위가 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슬슬 피해 나가야 돼요. 바위인지 알면서도 확인하자 이러고 이제 막 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젊은이들은 그래도 돼요. 용기가 있으니까. 자, 이제 우리가 색깔을 구분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캔들에는 몸통이라는 게 있어요. 몸통이 있습니다. 몸통. 캔들의 이제 구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요거는 여러분들 이거 팁이에요, 팁.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무시하고 지내갈 수 있는 그러한 팁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캔들의 우리가 그림을 보는데, 아까 이렇게 생긴 게 있었고요. 여기 파란색이 있었고, 이렇게 생긴 빨간색이 있었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 파란색은 여러분들이 다 말씀하셨습니다. 매도세가 센 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빨간색은 매수세가 센 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캔들에서 시가와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요 네모 사각형 있죠, 요걸 캔들에서 몸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통.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파란색이니까, 네, 이게 파란색이었으니까 여기가 시가이고 여기가 종가죠. 예. 이게 빨간색이니까 여기가 시가이고 여기가 종가예요. 그래서 시가와 종가의 크기를 우리가 몸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저기 이제 그림자. 이게 이제 우리가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겁니다. 뭔 논란이 있을까요? 우리 시장님 보면 꼬리 이러잖아요. 꼬리. 예. 근데 이게 꼬리가 아니고 섀도우라 그래요. 그림자. 그림자. 그래서 이게 당연히 우리 쉽게 갑시다. 위에 있으니까 윗그림자, 아래에 있으니까 아랫그림자. 여기 윗그림자, 아랫그림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게 음봉일 때는 시가하고 고가가 윗그림자가 되는 거죠. 음봉일 때는. 맞잖아요. 양봉일 때는 종가하고 고가가 윗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아랫그림자는 음봉일 때는 종가하고 저가가 아랫그림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양봉일 때는 시가하고 저가가 아랫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야, 그거 왜 분석을 자꾸 해서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럼 저것만 알면 되는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색깔 구분했죠? 색깔은 그 캔들의 건강 상태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빨가면 우리가 얼굴이 빨간 사람이 있으면 건강해 보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얼굴이 파라죽죽하면 건강해 보여 이러면 욕하냐?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캔들의 색깔은 그 주식이나 지수의 건강 상태를 얘기해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캔들의 몸통과 그림자는, 그래서 우리가 종합해보면 시장에서 저 몸통과 그림자를 다 분석을 해서 뭘 볼 수 있냐면, 매수와 매도세 중에서 누가 지금 시장을 이끌어 나가는가 하는 것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신호등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몸통과 그림자, 색깔 요 세 가지만 딱 보면 지금 이 시장에서 누가 이 시장을
끌어나가는가 하는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판단할 수 있겠어요? 네. 네. 우린 100%는 아니더라도 이제 대강 판단해서 색깔 하나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캔들과 몸통의 기본적인 그림자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양봉이죠. 화이트 아니면 하얀색 아니면 빨강색, 검은색 아니면 파랑색. 자, 요 용어들을 우리는 지켜나가자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오늘 여기 강의에 오시는 분들 꼬리가 아니고 그림자, 섀도우 이렇게 보셔야 돼요. 뭐 그림자 한다 그래서 주식이 잘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원어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자, 이제 우리 시장에 아까 시가, 고가, 저가, 종가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주로 우리가 분석하기 위해서 시장에 접근할 때 시간 단위로 보면 정통적으로 보면 일봉, 주봉, 월봉 이렇게 형성이 돼요. 봤습니까? 월봉 봤어요? 네. 주봉 봤어요? 일봉 봤어요? 어때요? 그냥 봤어요? 근데 보면 이 월봉하고 주봉하고 일봉을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여기 월봉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나 월봉 매매하는 사람이야. 주봉 갖고 매매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분봉 받고 매매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한번 제가 이걸 드리려고 해요. 자, 성공적인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 판단의 기준이 있습니다. 즉, 아카데미 하는 데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가격 판단의 기준은 월봉을 사용해 갖고 10년 전후의 주가 흐름을 체크한다. 그래도 월봉을 사용해서 그냥 월봉이니까 재미삼아 한번 보는 게 아니고 월봉을 이렇게 보면서 한 10년 동안 이 주가가 어떻게 흐르는가를 봐야 돼요. 왜 볼까요? 주가 수준을 알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이 주가가 높다, 낮다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가치평가를 여러분들이 다 하셔서 가치평가가 된다 그러면 이 수준에 비해서 주가가 높다, 낮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가치평가를 우리가 제외하고는 우리가 이 과거에 비해서 이 주가 수준이 높다, 낮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월봉을 사용해서 10년 전후의 주가 흐름을 한 번은 체크해 봐야 된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주봉을 사용해서는 2년 전후의 주가 흐름을 반드시 체크해봐라 하는 거예요. 2년 정도, 2, 3년 정도 주봉을 이용해서 체크해봐라. 일봉은 이제 매매 타이밍을 설정하는데 많이 쓴다 하는 얘기입니다. 틱봉 가지고 매매 타이밍 쓰는 게 아니고요. 일봉이 모든 분석의 기준이 되지만 적어도 일봉, 주봉, 월봉으로 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이런 현상들이 생기죠. 여러분들한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봉에서 매매를 했어요. 일봉에서 매매를 하는데 매매가 잘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 무슨 봉으로 갑니까? 주봉으로 가요? 네. 국회에 대한 맹세를 진실을 얘기해야 돼요. 이게 법정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를 하다가 일봉으로 매매를 하다가 안 되면 분봉으로 가요. 내가 분봉에 자신 있다 그러면. 분봉으로 매매하다가 안 되면 뭐로 가요? 틱으로 가는 거죠. 틱도 맨 처음에는 겁먹고 한 500틱 이상 쓰다가 한 일주일 지나면 거의 2틱, 3틱으로 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있을수록 가는 거고요. 실패를 거듭하거나 자신감이 없을수록 기간 단위를 늘려야 됩니다. 일봉에서 안 되면 주봉으로 가야 돼요. 주봉에서 안 되면 월봉으로 가야 돼요. 월봉에서 안 되면 쉬어야 됩니다. 쉬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봉에서 해도 해결이 안 되고 주봉을 가도 안 되고 월봉을 가도 해결이 안 되는데 뭔 연봉까지 갑니까? 일단 쉬고 공부를 더 해가지고 내가 진입을 해야 되겠다. 아까 제가 예를 들면 골프 치는데 연습을 더 해갖고 와야지. 그죠? 그래야 늦는 거예요. 자, 그런 10년 전후를 분석하는데 주가 수준을 파악하는데 사용하는 월봉,
그럼 월봉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는 거예요. 월봉도 한 캔들이 마찬가지로 시가, 고가, 저가, 종가로 만들어지겠죠. 근데 월봉의 시가는, 예? 월봉의 한 캔들은 1개월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보면, 우리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20일 동안 생겼던 거래가 한 캔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 첫 거래일의 시작 가격이 시가가 되는 거예요. 시가의 심리 상태는 똑같은 거예요. 왜? 지난달 분위기가 6월달하고 7월달 넘어오는 중간에서 모든 사건과 이슈들 6월달의 심리들이 그대로 7월달에 반영이 돼서 시가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월 중에 가장 높은 가격이 고가? 그러면 우리가 월 고가를 예측할 때 우리가 일봉으로는 아까 적어도 일주일 단위의 흐름을 보자 그랬죠. 그럼 월봉으로 몇 개월 볼까요? 월봉이라니까요. 일이 아니고. 그러면 적어도 5, 6개월 정도의 고점 정도는 파악을 해놔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월봉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월봉 중에 가장 낮은 가격 저가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한 5, 6개월 전에 저가들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었나 하고 봐야 되고, 종가는 월 마지막 거래의 마지막 가격이 종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종가가 매우 유동적이다. 월 종가가 이제 일 종가도 마찬가지고 월 종가도 유동적이에요. 6월 달에 대형주 보셨죠? 6월 말에. 예? 좀 오른 정도가 아니고 장하고 전혀 상관없이 종가를 올려버린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그대로 반영됐다가 그 다음 달에 바로 반영됐죠. 이게 월봉입니다. 그러니까 월봉을 단순히 그냥 우리가 차트 만들어 놓느라고 만들어 놓은 게 월봉이 아니에요. 몇 년이요? 10년 전으로 주가 흐름을 판단하라. 그래서 10년 전과 비교해서 지금의 주가 수준이 높은가 낮은가를 체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주봉으로 갑니다. 한 캔들의 시가, 고가, 저가, 종가로 마찬가지로 이루어지지만 주봉상의 한 캔들은 5일간의 거래일을 말하는 거예요. 5일간. 그래서 보면 첫 주 거래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 9시 땡 하면 그게 주봉의 시작이자 일봉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죠? 월요일에. 자, 주중에 가장 높은 가격이 고가? 그러면 그 주의 고가를 우리가 어느 정도 판단하려면 적어도 앞 4, 5개 주의 고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가도 앞에 캔들의 4, 5개 정도는 저가를 어느 정도 확실히는 안 할더라도 흐름은 어떻게 되었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종가는 금요일의 마지막 거래. 자, 장마감 10초 전 뭐 이럴 때 이제 막 거래하는 거죠. 땡 하면 그 주에 마감이 돼요. 그럼 자 봅시다. 일봉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일봉은 여러분들이 아시죠? 9시 땡 하면 시가가 만들어지고 일중에 가장 높은 가격이 고가. 이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5일 동안의 고가를 여러분들이 항상 체크를 해야 돼요. 주간 고가, 주간 저가들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금요일 15시 땡 할 때 마지막으로 형성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질문하죠. 주봉은 일봉 거래가 며칠? 일봉 캔들의 5개가 주봉의 한 캔들이 되는 거고 일봉 캔들의 20개가 월봉의 한 캔들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요? 월봉이 이렇게 양봉이에요. 예? 근데 오늘 마이너스 20포인트예요. 이걸 일봉으로 보니까 월봉은 이만한 양봉인데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이것도 팁입니다. 월봉이 엄청나게 큰 양봉이 나왔고 지금 일봉은 마이너스 20포인트예요. 반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20일 동안 매수가 많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살아있다고 보는데 단기적으로는 매도 심리에 지금 시달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죠. 월봉으로 이만한 음봉이 있는데 지금 막 올라요. 네? 야, 우리 시장 강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좀 이따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몸통 그런 것들 그림자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분석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